자, 이번 시간에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식단에 특별히 이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단을 구성한다면 당뇨병 완치될 수 있다. 특별히 의외로 이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확 무너뜨리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닐 버나드 박사의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한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의 90%가 복용하던 약을 1개월 안에 중단하고 인슐린 펌프나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슐린 주사를 맞던 환자의 75%도 인슐린 인젝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이 획기적인 발표를 한 내용들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당뇨병 완치할 수 있는 식단에 특별히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요, 당뇨병 증상의 호전이나 당뇨병을 완치시키기 위한 식단을 만들 때 특별히 인슐린 기능은 향상시키면서 혈당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예방하는 그런 세 가지 비결을 적용을 합니다. 특별히 ADA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많은 이 암 환자들이나 환우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이 식단을 구성하는 그런 협회들에서 하는 그 일반적인 당뇨 식단과 또 이 닐 버나드 박사나 영양의학에 대해서 눈을 뜨신 분들의 이 세 가지 비결은 조금 달라요.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고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탄고지가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그런데 콜트 에세스틴이나 영양의학의 아버지 콜린 캠벨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인데 현대인의 식단은 뭘 따라가냐면 지방은 많이, 탄수화물은 적게. 물론 여기에서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탄수화물 하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피자, 빵 이런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제되지 않은, 도정되지 않은 현미나 뭐 통밀이나 이런 그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도정되지 않은 살아있는 진짜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닐 버나드 박사가 한 달 안에 인슐린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비결이 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자면요. 첫째, 저탄고지 식단은 거꾸로 가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지방은 낮추고 고섬유질 식사를 하는 패턴을 가는데 첫 번째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분이 범인이 아니고 설탕이 오히려 범인이 아니고 누가 범인이냐면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은 당뇨병 환자는 저지방 식품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요, 설탕이나 당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사실은 인슐린은 지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당뇨병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암 환자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서부터 되게 비롯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건 소화기 계통을 살리는 것이 소화의 생리학을 연구하세요. 모든 만성질환자들은 첫 번째 소화의 생리학을 연구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식사법을 따르는 게 상당히 만성질환자들에게 중요한데요. 인슐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혈액 안에 지방이나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인슐린이 당뇨병은요. 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대개의 당뇨병은 그 소아당뇨병 외에는 제2형 성인 당뇨병은 어떤 경우입니까?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제1형이라면 제2형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그죠? 인슐린은 충분한데 인슐린이 당을 세포로 안내하는 입구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세포 입구로 데려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게 되는데 인슐린의 손이 마치 여러분들이 문을 열 때
이 떡 같은 거 빚고 손에 기름기가 잔뜩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면 문이 열립니까? 계속 문을 못 열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집니까? 어때요? 문이 잘 열려요? 안 열리죠.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의 손이 마치 기름진 손잡이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세포로 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 세포문이 자기가 미끄러울 수도 있고 세포문에 기름이 덕지덕지 지방이 덕지덕지 쌓여서 초인종을 누르면 대개 초인종 리셉터라고 하죠. 초인종을 누르면 띵동 띵동 띵동. 제가 중국에서 이 부분만 하면 중국에서 강의했던 생각이 나요. 你是谁呀? 당신 누구세요? 我是당. 나 당이야. 请进快点. 快点关门. 문 좀 열어. 아, 닫으세요 아니죠? 请开门.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슐린의 손이 기름진 손잡이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세포로 가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 왜 안 열릴까요? 문이. 예. 손이 미끄러워서도 그렇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 주변에 뭐가 덕지덕지 쌓여서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기름, 돼지고기 기름, 소고기 기름, 스테이크 기름, 햄버거 기름, 예, 기름이 덕지덕지, 우유, 카제인 기름,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기름, 덕지, 예, 그 문에 덕지 끼어 있어서 띵동, 띵동 하는데 띵동이 안 돼요. 안에서 띵동해야 초인종 리셋터가 반응을 해서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 디디디디 또도도도 이러니까 띵동이 아니야. 그래서 안에서는 초인종을 눌렀다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당뇨병이에요. 자, 그럼 당뇨병의 범인이 누구예요? 당분이죠? 설탕이죠?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고치려면 제 첫째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저탄고지식이 여러분의 당뇨병을 더 심각하게 유발합니다. 세포로 가는 문을 초인종 리셋터가 인식하지 못해서 문을 못 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포로 가는 문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기름이 덕지 쌓여 있어서 초인종 리셋터가 인식을 못해요. 당이 혈액 내에 축적되고 인슐린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당뇨병을 고치려면 첫 번째 원칙은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초인종 리셋터는 훨씬 더 빨리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지방만 제한해도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치돼요. 그래서 여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면 상고병 특효약이 전혀 과일식이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독식이네? 오시자마자 당뇨약을, 혈압약을, 고지혈증약을 30년, 40년 드시던 분들이 오셔서 여기 오셔서 저녁에 딱 들어오자마자 과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체력에 맞춰서 111을 또는 333 자기 체력에 맞춰서 과일식 3일, 보식 3일, 일반식 3일 이 패턴으로 계속 대장 폐색을 뚫도록 해독식을 해줘서 몸속에 있는 지방 덩어리들을 녹여내기 시작하니까 초인종 리셋터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세포로 가는 문이 꽉 닫혀있던 문이 띠디디디디디디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조만간 돌아와요. 이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 식품교환표,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주는 이 여러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처방전에 보면 버터, 육류, 기름 이거 다 뭡니까? 지방을 포함한 당뇨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계속 병 주고 약 주고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이클을 따라야 되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당뇨 환자의 식단에서는 지방을 제한한다입니다. 저탄고지식이 아니라 저지방, 고섬유 식사로 가고요. 두 번째 원칙은 당뇨병 환자들은 다 이거를 몰라요.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복합 탄수화물이 당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당 수치를. 자, 그런데 여러분 탄수화물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탄수화물 하면 밥, 또 빵, 떡. 다 보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 빵, 떡이 다 흰색이에요? 브라운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영양가가 다 살아있고, 예. 당을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현미나 통밀이나 쌀룬이나 밀룬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제되지 않은, 도정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닐 버나드 박사가 조금 있다가 다큐에서 이야기했자면 당뇨병의 범인은 절대로 당분이 아니에요 하면서 막 가슴을 치십니다. 답답해갖고. 당뇨병의 원인은 절대로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탄수화물을 더 먹어야 돼요. 어떤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진짜 탄수화물이요. 자, 그래서 당뇨병의 두 번째 원칙, 당뇨병에서 완치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당을 서서히 방출합니다. 여기 보니까 IP6와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는 메주콩, 렌티콘, 동부콩, 병아리콩, 검은콩, 예,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와 같은 설포라판이 그대로 살아있는 해독제들. 역시 독소를 해독하기 때문에 예, 지방이 잘 통과할 수 있겠죠. 예, 각종 씨앗 종류들, 예,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주게 되면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당을 서서히 방출해요. 그런데 왜 당뇨병 환자가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요 하냐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당을 아주 즉시로 예,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류, 채소류, 곡물류의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천연당이 화학적으로 얽혀 있어요. 소화되는 동안 이 당들은 천천히 분리돼서 한 번에 조금씩 혈액을 통과해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IP6와 피트산염이 껍질이 도정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조금씩 혈액을 통과해서 에너지원으로 환원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당뇨병 치료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탄수화물 하면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이 엉터리 발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당뇨병 환자가 설탕이나 초코바, 탄산음료를 먹으면 당이 혈류에 갑자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물론 제한해야 되겠죠. 아이스크림 같은 애들. 자, 그런데 과일과 같은 단당류, 과일 당뇨병 환자는 드시면 안 되죠? 어떠세요? 돼요? 정말 될까요? 근데 왜 과일 먹으면 당이 올라갈까요? 예, 맞습니다. 탄수화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요. 자, 범인은 누구예요? 흰쌀이에요? 흰밀가루예요? 흰설탕이에요? 예, 아니면 과일이에요? 범인이 누굴까요? 예, 과일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 범인인데 과일이 맨날 범인으로 지목을 잘못 받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인식이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제가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1, 2, 3 스텝으로 제가 밀키트를 개발한 것처럼 과일은 식후에 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드시듯이 식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올라가죠. 과일은 반드시 1번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원칙, 3번 세 가지 원칙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채소부터 먼저 먹는다. 아니요, 따라해 보십시오. 1번, 채소부터 먼저 먹는다. 2번, 이제 뭐 드셔야 될까요?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는다. 3번, 자, 그 다음에 뭐 드셔야 되죠?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이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돼요? 하늘마을에 오니까 여러분들 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게 뷔페 접시에 밥을 뜨세요, 안 뜨세요? 예, 왜요?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예방되기도 하고 예,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처럼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밥 한 숟갈, 김치 한 숟갈, 밥 한 숟갈, 계란 한 숟갈이 아니고 1번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예, 소화가 빠른 음식부터 먼저 드시고 왜냐하면 점점 늦게 들어오는 애들하고 섞여서 부패되지 않도록 예,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2번은 예, 콩 종류를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만 단독으로 그래서 음식물 먹는 지혜를 누구에게 가서 배워라? 새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새들은 날다가 추락하는 일이 없는 이유가 한 끼니에는 뭐를 먹고요? 벌거지를 먹고 다른 끼니에는 뭘 먹어요? 나다를 먹어요. 벌거지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단백질이고 나달은 예, 쌀 종류인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원칙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합탄수화물은 당을 서서히 방출하는데 당뇨 환자는 복합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죠? 정제탄수화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나 진짜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예, IP6와 피트산염과 같은 현미와 통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은 드시는 게 오히려 서서히 당을 방출한다는 거
두 번째 원칙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닐 버나드 박사는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오히려 과일을 드셔야지 혈액이 빨리 맑아지죠. 그런데 과일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드시는 것이 좋다? 반드시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섬유질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온갖 대사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대장 폐색이 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7가지 영양소 중에 옛날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일까요? 탄수화물일까요? 지방일까요? 섬유질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대장 폐색이 안 되게 하고 온갖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섬유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가 812를 기억하세요 했을 때 80%의 원칙에 보면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같이 섬유질이 고농도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 이 흡수 속도를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주기 때문에 812를 기억하세요에서 세 가지 원칙은 80%인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다 충족시킵니다. 첫째 뭐? 저지방이에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섬유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80%의 음식의 원칙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질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서서히 당을 방출한다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섬유질은 단순히 식물의 섬유질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정제되지 않은, 도정되지 않은 곡물의 껍질에 RP6와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골다공증에 걸리는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다공증 걸렸다고 자꾸 뼈국물, 사골국물 드시면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더 빼내가요. 골다공증의 원인은 뭐냐면 뭐예요? RP6와 피트산염을 공급해주면 골다공증, 골연화증, 본 네크로시스, 뼈가 괴사된다든가 뼈가 약해지는 연화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곡물 껍질에 RP6와 피트산염이 들어있고 통밀빵, 현미에는 곡물 껍질을 도정한 겁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면요. 아우 저기 RP6 많이 먹는데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비타민 B 컴플렉스의 균형이 깨져 있을까요? 그러면 아우 저 잡곡밥 많이 넣어서 먹는데 이러십니다. 자, 보리밥 많이 먹는데 보리밥, 잡곡밥 제가 그 임동균 선생님이 쓴 책에 보면 당뇨병에 웬 보리밥? 하는 내용으로 강의한 적 있죠. 보리쌀도 도정한 겁니다. 잡곡도 도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곡류는 5분도 7분도도 도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100% 현미를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현미 드시기 거칠면 현미, 찹쌀, 맵쌀 2대, 찹쌀 0.5에서 1 정도 비율로 드시면 되겠고 거기에다 뭘 반드시 넣어야 돼요? 곡식 단백질에는 뭐가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뭐가 부족해요? 예,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각각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궁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궁합은 가장 좋지 않은 궁합이나 어떤 궁합은 곡류 단백질과 콩 단백질의 궁합은 최상의 궁합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흰빵과 백미에는 들어있지 않은 통밀빵과 현미에 있는 이 껍질에 살아있는 RP6와 피트산염이 여러분의 뇌혈관 막힌 거를 뻥 뚫어주는 트래펑이고 깜짝 깨셨죠. 식사하시고 오셔서 졸려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 뼈밀도를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이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에게는 가장 좋은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좋은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은 콩과 채소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동물성 식품은 영양밀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체력이 약하다고 영양밀도 올린다고 고기 먹이니까 영양밀도가 더 마이너스예요. 우리 영양밀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예, 그 조엘 펄먼 박사님의 내 몸 고치는 기적의 밥상이라는 책에서 영양밀도에 그 도표가 쫙 나와 있어요. 고기 종류 쫙 나와 있습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의 영양밀도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의 이 영양밀도를 보면 다 200, 300 얼마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약화되는 거는요. 영양밀도가 없는 가짜 음식, 죽은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가 병들어 있을 때는 죽은 음식 대신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산 음식을 드셔야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의 811을 기억하세요. 자, 80% 죽은 음식이죠. 산 음식. 10%는 단백질, 10%는 지방. 아이고 훌륭해요. 모범생들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특별히 드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당뇨 환자나 암 환자들은 잊지 마시고 꼭 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뭡니까? 뭘까요? 비타민 B12입니다. 이거 동물성 말고. 비타민 B12 하면 주로 동물성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갖고 B12 채식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꾸 손가락 빨아먹으라고, 손가락에 적당히 세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있어요. B12 현미에도 있고 적당히 있으나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B12 함량이 가장 높은 걸 봤더니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에 B12가 많아요? 예,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예, 거기에 B12의 거의 영양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12를 감자 샐러드 할 때도 보니까 B12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노란 치즈가루 같은 걸 넣었더니 무슨 맛이 나요? 예를 들어 감자 샐러드를 좀 해볼까요? 자, 감자를 쪘어요. 자, 다 쪄서 포실포실 그냥 드실래요? 아니면 더 영양 밀도를 맞춰서 드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감자 찐 거에다가 4분의 1 정도는 고정 믹서기에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좀 넣으면 될까요? 소금 조금 넣고, 레몬 조금 넣고, 예, 그 다음에 물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으면 치즈가루 맛이 나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믹서기에 드르륵 깔면 드레싱 소스처럼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와요. 그러면 감자 찐 거 위에다가 예, 감자하고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예, 소금하고 레몬 넣은 거를 이제 드레싱 소스처럼 된 거를 쭉 뿌려요. 거기다 파슬리 가루 쏭쏭 뿌리면 뭐예요? 바로 아주 유명한 호텔식 감자 샐러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제가 건강 강의하면서 요리도 한 번씩 찔끔찔끔 얘기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예, 맨날 간장에 졸이고 뭐 고춧가루에 졸이는 감자 조림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식으로 드시라고요. 영양밀도 균형 맞추는. 그래서 영양이 그 호모시스틴 농도가 맞지 않은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이면 계속 염증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염증이 계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B12를 모든 요리에 국에도 찌개에도 샐러드에도 나물에도 반드시 이 치즈가루를 B12 치즈가루 말고 치즈 맛을 내는 B12 가루를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넣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체중이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이름이 비타민 B12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의 이름이 뭡니까 원래? 한국 이름이 영양 효모예요. 효모.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래서 당뇨 환자가 필수 음식이 뭐냐면 B12입니다. 저지방 채식하는 분들의 필수 영양소, 아무리 건강식을 하는데도 염증이 계속 생겨요. 아, 그래서 저 채식 집어치우랍니다. 왜 그래요? 뭐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계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뿐만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콩을 섞어서 게다가 B12가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바이타민이나 비타민 B12 보충제를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모든 음식에 영양소도 되면서 조미료도 되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당뇨 환자의 3가지 원칙 이제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탄고지식이죠? 1번 뭐? 원칙 1번. 식단에서 뭐를 제한해라? 지방을 제한해라. 두 번째. 이 3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드시라는 거죠. 두 번째. 가짜 탄수화물을 드셔라. 정제 탄수화물을 드셔라. 복합 탄수화물을 드셔라. 복합 탄수화물은 3번째. 뭐가 많아서?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막힌 대장을 뻥 뚫어주는 트래펑이고. 장 깨셨죠? 그래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3가지 원칙을. 게다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4가지 원칙이에요. 비타민 뭐? B12를 반드시 함께 적용하면 당뇨병 완치되는 식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식단대로 해서 당뇨병 안 나오면 저한테 오세요. 예, 저한테 오세요. 자, 이 3가지 원칙을 동시에 활용하면, 자, 이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품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현미나 통밀빵 같은 통곡물류에는 첫째, 3가지 원칙을 적용을 했을 때 현미와 통밀빵 같은 통곡류에는 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현미가 내는 열량의 5% 정도만 지방에서 나와요. 곡물에도 자,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합니까? 현미 통밀에 복합탄수화물 풍부해요?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에 풍부합니까?
세 번째, 백미나 밀가루처럼 도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섬유질이 풍부할까요? 예, 흰쌀밥 먹고 나면 여러분 변이 딱 막히잖아요. 현대인들이요, 대장 폐색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장에 용종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섬유질은 하나도 없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계속 드시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이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섬유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섬유질 없는 거 드시는데도 배변작용이 원활하다?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드셔서 밀어내게 하는 것뿐이지. 상상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콩류와 채소도 비슷해요. 대부분 지방 함량이 4에서 10% 정도고 복합탄수화물과 천연 섬유질 함량이 다 콩도 채소도 높아요. 그런데 과일은 지방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과일당은 탄수화물성 식물에서 나오는 당보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반드시 과일을 먹어야 돼요. 해독하려면 반드시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러나 과일은 식후에 드시면 단당류이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은 반드시 언제 드신다? 식전에 드신다는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당뇨병의 원인인 저탄고지식이에요. 동물성 식품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양 밀도도 제로이지만 또 뭐도 섬유질도 없고 지방이 다량이기 때문에 모든 육류는 상당히 많은 양의 첫째 안 된다예요. 지방을 포함하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네, 두 번째, 육류나 유제품,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에는 복합탄수화물이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섬유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식물성 기름은 어때요? 식물성이니까 괜찮죠? 예. 콜테 에세스틴 박사는 뭐까지 심지어 제한한다? 아보카도까지 제한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심장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동물성 기름보다 낫지만 인슐린에 작용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뇨병에 대해서 낫고 싶으시다면 이대로 해서 안 나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채소와 곡물, 콩이 포함되고 동물성 식품과 기름이 빠진 식단을 실험한 결과 혈중 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ADA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이 식품 교환표가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뭐 당뇨 환자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물론 동물성 단백질은 제한해야 되지만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논문을 보시면 식이요법, 걷기, 사이클링 등의 운동을 병행한 연구에 참여한 성인 당뇨병 환자의 90%가 복용하던 인슐린 약을 1개월 안에 중단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했을 때예요. 근데 저는 세 가지보다 네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큰 원칙의 테마는 세 가지지만 반드시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B12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지방. 두 번째, 복합탄수화물. 세 번째, 섬유질. 네 번째, B12. 이 원칙을 적용했는데 당뇨병 안 나오시면 오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던 환자의 75%도 인슐린 주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죠. 실천을 해보세요. 자, 여기 논문을 좀 보니까요. 저희가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신다고 한국말로 좀 써달라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 요청을 하셔서 좀 써놨습니다. 자, 효과가 얼마나 지속됐냐면 새로 진단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또는 식이요법과 신체 활동대 일반적인 관리를 비교했어요. 초기 액티드 무작위 대조 실험 결과는 뭐냐면 6개월째 혈당 조절은 대조군에서는 악화됐는데 식이요법을 했던 그룹들과 식이요법 플러스 운동을 한 그룹들에서는 계속 이 혈당 조절이 개선이 됐어요. 이러한 차이는 당뇨병 약물 사용이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Despite less use of diabetes drugs. 약물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12 months, 12개월 동안 persist,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까요? 제가 하도 얌전해가지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말, 영어 뭐 다 해놨어요. 제 말까지. 그 효과는 12개월 동안 계속 지속된 거 보이시죠? 약을 끊어도. 많은 수의 환자가 완치가 됐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 드러난 바로는 채식 위주의 식단과 운동의 병행은 혈당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으로 뭐가 와요?
시신경 장애가 오고 그래서 당뇨가 심하면은 이 실명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 가운데 심각한 게 또 신장의 장애가 오죠. 지방을 많이 드시면요. 희한하게요. 여기 신장암, 신우암 환자들도 와서 보면 요산 수치나 단백뇨나 빌리루빈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제한해주고 지방을 제한했더니 2주, 3주 되면 요산 수치나 단백뇨 수치가 거의 정상화돼요. 빌리루빈 수치가 거의 정상화돼요. 왜 그래요? 역시 신장병의 범인도 뭐였어요? 지방이었어요. 자, 그래서 신장 기능 또 신경 관련 발병도 상당히 줄어드는 이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역시 당뇨병에도 범인이 뭐구나. 자, 닐 버나드 박사의 다큐를 좀 보시겠습니다. What role does sugar play in causing diabetes? Drive me crazy. Diabetes is not and never was caused by eating a high carbohydrate diet, and it's not caused by eating sugar. The cause of diabetes is a diet that builds up the amount of fat into the blood. I'm talking about a typical meat-based, animal-based diet. You can look into the muscle cells of the human body and you find that they're building up tiny particles of fat that's causing insulin resistance. What that means is the sugar that is naturally from the foods that you're eating can't get into the cells where it belongs. It builds up in the blood, and that's diabetes. I had never heard that meat was associated with causing diabetes. We had always been told that sugar or obesity caused it. Renowned weight loss bariatric surgeon Dr. Garth Davis, though, agreed. Everyone thinks that you get diabetic because of carbs. They did a huge study in that EPIC study, 500,000 people. Carbs consumption was inversely related with diabetes. In other words, the more carbs someone ate, the less diabetes they had. But meat was strongly correlated. Get that aha moment. The starches, the carbs are good for you. They're not bad for you.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스 데이비 박사도 닐 버나드 박사도 처음에 나오신 분이 닐 버나드 박사입니다. 당뇨병이요? 당분 때문이라고 아이고 답답합니다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 들었죠. 당뇨병의 범인은 뭡니다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닥터 닐 버나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뇨는 절대로 고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분 섭취로 발병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의 원인은 혈관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 식습관입니다. 전형적인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근육세포를 들여다보면 지방 입자가 축적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음식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분은 먹어도 원래 목적지인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고 혈액에 계속적으로 축적돼요. 그것이 당뇨병입니다. 예, 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지방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범인입니다. 예, 가스 데이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요. 탄수화물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고들 얘기해요.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또 차이나 스터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탄수화물 섭취량은 당뇨병 발생률과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왜 이렇게 아침 식사들을 못 하셨을까요? 저보다 많이 드시던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당뇨병 발생률과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예, 그런데 왜 당뇨병 환자가 자꾸 고기는 계속 드시면서 탄수화물은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진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발생률은 낮아집니다. 오히려 육류가 관련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육류는 지방덩어리니까.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탄수화물의 녹말은 몸에 좋습니다. 해롭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예, 이 유명한 가스 데이비 박사는 닐 버나드 박사가 얼마나 많은 당뇨병 환자를 고쳤겠습니까?